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정치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이 오늘로 이제 33일 남았습니다. 여야 대표는 유세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대 표밭인 수도권 벨트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찬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네. 자, 한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그 일찌감치 지방을 돌아다녔잖아요. 네, 네, 어제는 그렇습니다. 수원, 네. 오늘은 성남 용인. 최근에는 확실히 이 수도권에 공들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선 수도권에서 그 수도권을 탈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앞으로도 그 수도권 전략에 좀 집중할 것 같다. 특히 이제 그 서울의 한강 벨트 네. 이미 좀 격전지로 들어갔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원 그러니까 한강 벨트, 수원 벨트, 뭐 예, 반도체 벨트가 참 많아요. 수원은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예. 취임 초기부터 공을 들였던 데가 수원입니다. 예. 거기 공천에 특히 신경 예, 썼다고 공천에 하죠. 큰 신경을 썼고 거기 5개 지역구를 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탈환할 거냐가 예. 경기도 지역을 승패를 가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리고 메가시티로 부각된 인접 경기권 그러니까 그 김포, 하남 뭐 네. 이런데 해서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개인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예. 이 수도권 지역을 집중 공략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 총선 때 워낙 민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에서 네, 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김봉신 이사님, 예. 이 수도권 지지율이 좀 높아졌을 때 이 전국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지표로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표라기보다는 네.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은 상당히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서 예. 만약에 지도가 출렁일 때에 수도권에 영향이 있듯이 민주당인 경우에요. 예, 예. 수도권에서 출렁이면 그 민심이 바로바로 자기 고향, 즉 그 영남이나 호남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도권에서 민심이 상당히 격동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영호남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맞습니다. 신경을 뭐 쓸 수밖에 없겠네요. 자, 예. 그런데 오늘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성남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장을 지냈던 곳인 만큼 이 대표를 또 한 번 저격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19대 이후에 이곳 성남 수정구는 민주당에서만 계속 의원을 배출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좋았습니다.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수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남 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으로 이끌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에도 뭐 구름 인파가 몰린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 성남 수정구 이곳은 이 19대부터 21대까지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의 의원이 내리 3선을 지낸 곳이잖아요. 네, 네. 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기도 한데 한 위원장이 선거운동하는 패턴을 보면은 그 수도권 벨트 이제 각 지역을 이제 돌면서 오늘 같이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그 메시지를 담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한동훈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윤석열 프레임이 있고 이재명 한동훈 프레임이 있는데 예.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죠. 성남에서 예. 성남 이제 수정구 중원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수정구를 가셨지만 그 중원구는 이번에 또 그 이른바 뭐라 그러죠? 친명 자객 공천. 그 윤영찬 의원이 공천 예. 탈락했잖아요. 비례 이수진 의원이 뒤늦게 가가지고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아무튼 뭐 수정과 중원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예.
여기도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고 특히 오늘 재판 일정에 맞춰서 간 것은 다분히 예. 어쨌든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그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계속 TV 토론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대 예,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구도, 대 윤석열 이거잖아요. 대통령 구도를 예.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이고요.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 한동훈이면 유리하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에 집중하면서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제 양평 현장에서 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가진 내 권력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런 집단들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권자로서의 책임,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여러분. 예, 이 대표가 얘기한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다음 일정으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여당 후보로 출마한 천안을 찾아서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할 거라고 하는데요. 예, 유승찬 대표님. 네. 확실히 이 대표는 자신하고 윤 대통령 간의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는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밀렸는데 공천 과정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저는 공천은 원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핑퐁 게임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좀 약간 일방적으로 밀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지율에도 반영이 됐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구도도 출렁이게 만든. 이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주류는 공천이 끝나면 정권 심판론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시동을 그래서 걸고 이제 있는 정권 거잖아요. 심판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고요. 그리고 그 여당 지지율의 상승,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안 보인 것도 작용을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수면 위로 올리겠다. 끄집어내려고 오늘 하는 양평을 거죠. 예. 방문한 것은 그거고 어제였죠? 어제 그리고 천안을 방문한 것은 이제 최상병 다음에 사건. 방문지가 예, 그쪽이라고 합니다. 최상병 사건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참 이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이종섭 그 전 국방장관을 이제 호주 대사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어쨌든 정부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런 빌미를 굳이 제공할 필요는 없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집중 공략하면서 다시 최상병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마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재명 네, 대표 네. 지금 계속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민주당도 예. 참 그런 게 좀 이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과의 어떤 양자 대결 지지율이 각종 지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미 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는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그 관련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양자 대결은 아니고요. 다자 그 오픈 문항 그러니까 자유응답식으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인데요. 이 조사는 자체 조사, 한국갤럽 자체 조사고요. 3월 5일부터 7일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예. 예. 24 대 23. 예, 24대 23이니까 완전히 붙었죠. 완전히 붙었는데 오차범위 이내에서 예. 수치로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살짝 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지난번엔 어땠나요?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맞습니다. 좀 앞선 걸로 나온 게 처음인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차범위 내로 붙은 게 이제 벌써 꽤 됐습니다. 4번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예. 격돌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 오차범위 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수치로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첫째 주에는 23대 26으로 3%포인트 이재명 대표가 더 좋았는데 예.
예. 이번에는 26에서 23으로 3%포인트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낮아진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23에서 24로 1%포인트 더 좋아졌습니다. 여전히 뭐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 없죠. 원인을 분석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원인 분석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쌓여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응답식입니다. 예. 오픈 문항으로. 그런데 보시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조사에 유일하게 예. 3%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조국 혁신당이 뜨는 것과 아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그렇군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탄희 전 의원이 현 의원이죠. 출마를 안 했을 뿐이지만 예. 현 의원이 1%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4개월 동안 등장을 안 하다가 예. 1%를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대선 주자들의 어떤 인물 다양성이 보여지고 있다. 이 얘기는 또 이재명 대표로 몰려있던 어떤 그런 민심, 예. 그런 지지자들의 어떤 바람이 좀 흩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국면이라서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것과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예. 저는 그리고 이 조사에서 굉장히 좀 이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중도 성향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내에서는 지금 이번 조사에서 20대 20으로 붙었습니다. 완전히. 어떤 그런데 의미일까요? 이게 지난 조사에서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난 조사에서는 중도 성향에서 이재명 대표가 26, 예. 한동훈 위원장이 14로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격차가. 예.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에서 힘을 못 쓰고 있었다는 게 지난 2월 첫 주 조사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두 분이 20대 20 중도에서 완전히 동률입니다. 자, 유승찬 대표님. 예. 자, 중도층 표시 얼마나 그 공략하느냐가 이제 총선의 가장 중요한 승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20대 20으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중도층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당층이 여론조사 경향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예. 중도층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김봉신 이사님이 말씀하신 저 지표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가 1대 위기를 느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직 대응이 그렇게 위기감을 그 실제 벌어진 것만큼 심하게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2달 전부터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그 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예. 위원장을 선택한 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차기를 굉장히 일찍 등판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맞게 결단을 했어야 이 프레임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근데 공천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 사당화 프레임이 강화됐습니다. 경쟁자들도 다 그래서 보면 예, 공천을 못 받고. 중도층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봤지만 정권 심판의 정권 심판론이 강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야당 심판론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정권 심판론은 줄어들고 야당 심판론이 강화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공천 과정을 보니 그런 그 우려, 그러니까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우려가 더 강화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중도층 민심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아까 TV 토론에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등판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이런 일들이 말씀하신 상황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TV 토론도 막 지금 계속 왜 도망 다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근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미 현실화됐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선거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령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얼굴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안에는 안 일찍부터 보이죠. 제가 이탄희 의원을 끌어올려서 한동훈 장관과 이 프레임워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주장했는데 아직도 지금 차기 선대위원장 지금 명단에서도 이탄희 의원을 주자로서 언급하기에는 좀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원장. 네, 그래서 뭔가 예. 좀 이 얼굴 새로운 얼굴? 메신저를 좀 다각화해야 된다. 예. 이재명 대표만으로 선거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선대위도 나중에 이제
시동을 걸면 또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공천이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당 대표 간의 유세전이 본격화했죠.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각 당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6%.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오차 범위 밖에 격차를 보였고요. 새롭게 창당한 정당 중에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도 유승찬 대표께 좀 먼저 예. 여쭤보죠. 아까 개요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의뢰 조사했고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아까도 이제 지지율 간단히 각 당 예, 지지율 예.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이렇게 민주당의 하락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천 문제, 그러니까 공천 국면에 들어서면서 많이 실망을 했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공천은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 되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어제 저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도 이제 비명 현역들이 대거 탈락했잖아요. 경선에서 페널티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위 2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전날 밤에 이제 예. 탈락하고 박광원 의원까지 탈락을 했어요. 저는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박광원 의원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인데 탈락하고 나서 공개했죠. 20% 예. 이제 평가를 받았다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좀 충격적이었다고요? 발언이 뭐였냐면 이 당원이 주인인 것을 증명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공천 혁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국민들이 느끼는 눈높이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심과 당심이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는데 당심만 반영하면 예. 선거를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굉장히 그런 효과적인 가령 지금 밀리고 있는 선거 형세 판세를 만회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강성 생각이 지지층 듭니다. 위주의 당원들만 바라보고 가면 좀 어려울 거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김봉신 이사님. 예. 공천 갈등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좀 원인이라는 걸 좀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가 있죠. 예, 일단은 공천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예. 요 조사는 MBS 조사, 전국지표 조사인데요. 전국지표 조사는 4개 기관이 진행을 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4일에서 6일까지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인데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 공천 과정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32. 그런데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수치가 지금 43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려 이제 11%포인트 격차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하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3으로 예.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분명하게 예. 국민 다수의 인식은 국민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상대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김봉신 이사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면은 그 공천 갈등이 지지율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그렇게 이제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그걸 보려면 어디 공천을 많이 했느냐를 좀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지지도가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이따가 수도권 지지율도 따로 한번 보죠. 우리가. 예. 그게 바로 그거죠. 서울에서 공천과 관련된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박용진 의원 예.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꾸 그러니까 전 맞습니다. 국민 관심 지역구가 됐어요. 관심 지역구가 되게 많아졌고 그게 서울에서 다 있고요. 지금 박용진 전 의원을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아온 민주당도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당이 상대당 공천 갖고도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컷오프된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두 당의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오늘까지 나온 그 입장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강남병에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
이의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당 사무총장이 오늘 전했고요.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컷오프 당했는데 본인은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험지에 출마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고 험지 부천을에 전략 공천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유영하 변호사에 빌려서 컷오프된 홍석준 의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을 위해서 상처를 감내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강서을에 전략 공천된 박민식 전 장관을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당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그나마 반발했거나 반발 가능성이 있었던 의원들만 정리한 것인데 그 의원들 모두 당의 결정을 수용했다고 했고요. 다음은 민주당입니다. 컷오프된 의원들의 탈당이 줄을 이었는데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이 가짜가 됐다면서 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했고 탈당했습니다. 이수진 의원, 당이 자신을 버렸다면서 역시 탈당했고요. 김영주 의원과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탈당을 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한 당의 방침에 반발한 이상원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6명 의원 모두 탈당했고 이 중에 이수진 의원 1명 정도 빼놓고는 다 비명계거든요. 네. 이게 지금 각 당의 상황을 저희가 예, 왜곡한 거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유순찬 대표. 네, 근데 어떻게 뭐 평가하세요? 일단 저는 뭐 전통적으로 여당은 그 공천 갈등을 관리할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여당 반발이 네. 좀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공천 갈등이 크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잘해. 예, 그렇죠. 국민의힘 보이는 거죠. 공천도 예. 뭐 현역 불패 얘기도 나오고 그 용산의 행정관급은 많이 떨어졌지만 비서관급은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2024년에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앞으로 뭐 비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 선거처럼 이번 예. 총선에서 항상 있었던 가령 청년이나 여성이나 가령 뭐 이제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어떤 그 전문적 예. 인재 영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흡한 상태로 공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도드라지게 민주당은 일단 스토리텔링에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봉합하려는 이런 노력들, 그러니까 전직 총리들이 여러 번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동을 하면서 이제 통합 공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사실은 더 강하게 이 이른바 비명 행사라는 말이 공천 이름 앞에 붙을 정도로 이제 그런 공천을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화합의 노력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큰 갈등들이 양산이 됐다.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임종석, 기동민 등 그 586 의원들이 않았죠. 탈당하지 않고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한 것. 그래서 이 파장이 예.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었는데 이게 약간 봉합된 좀 것. 주춤한 상황이죠 네. 이제는. 이것은 예.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도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 유세에 집중하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도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앞에서 봤듯이 수도권입니다. 당 지지율도 이제 수도권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21%나 앞서 있고요. 화면을 좀 보죠. 예. 예, 서울은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24%로 국민의힘이 21% 포인트나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인천 지역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앞서 그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김봉신 이사께 여쭤보죠. 예. 자, 우선 그 서울 지표가 눈에 띄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앞선 적이 있습니까? 있기는 들어서, 있는데요. 최근에. 작년 9월을 마지막으로 두 당은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물론 수치상 보면 국민의힘이 좀 앞선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예. 지금까지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가요. 방금 말씀하신 21%포인트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입니다. 서울에서 예.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2주 연속입니다. 지난주에는 17%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이번 발표는 21%포인트 격차로 국민의힘이 또 앞섰습니다. 이 두 정도 번 포인트로 벌어진 거는 근래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예. 지난 9월에 한 번 있었으니까 뭐 한 6개월 넘었죠. 예. 인천 경기는 어떻습니까? 인천 경기는 항상 오차 범위 이내에 있었습니다. 다만 인천 경기는 수치상을 보면 뭐 단 1% 포인트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읽을 만한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과 인천 경기는 같은 수도권이지만 너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렇다 해도 과거에 비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좀 따라 붙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많이 따라붙었는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천과 관련된 불협화음, 파열음, 뭐 내홍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에 집중된 것처럼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예. 민주당은 이제 수도권 즉 그 서울 중심으로 해서 공천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거고 언론이 저기 영남이라든지 여기까지 관심을 못 가져서 국민의힘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보도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는 정말로 이게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예. 나오는 지역구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군요. 지금 박용진 현 의원만 하더라도 페널티를 30% 먹는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결선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또 들여다 볼 겁니다. 과연 여기서 그러면 민주당은 다른 목소리를 냈던 현역들은 예.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낙천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이제 보고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선의 과정을. 예, 총선은 당대당 대결이지만 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홍진 의사? 예, 대통령 긍정 부정은 예. 긍정률이 이거 같은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39에서 39로 횡보. 잘하고 있다가 39로 고착이 되어 있고요. 예. 잘못하고 있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조사에서 53이었는데 예. 이번에 1%포인트 더 많아지긴 했지만 횡보 54입니다. 그래서 격차가 지금 한 15%포인트 정도 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첫 주에는 이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네. 34%포인트로 벌어져 있다가 지금 이게 15로 줄었으니까 예. 이 격차가 많이 줄었죠. 그 말씀은 한 1개월 조금 넘게 예. 봐서 한 5주 정도 텀에서 중단기 대통령 긍정률은 확실히 상승세에 있기는 하다. 예.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상승세에 있다. 예. 방금 전에도 저희 화면에서 그 예. 전공의 그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이제 쭉 그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은 그 긍정평가위원회로 이 관련된 것들이 좀 그 꼽히지 않았습니까? 예, 정확히 예. 보셨습니다. 예. 한 3주 전, 그러니까 이제 설 연휴 직후서부터 이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예. 상당히 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2주 연속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긍정평가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등입니다. 예. 지난주보다 더 많아져서요. 이번에는 7%포인트 많아져서 28입니다. 외교보다 높군요. 외교 예. 행보가 지금 많이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교는 줄어서 9%인데 장시간 저게 1등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1등일 때는 외교가 40이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의대 정원 확대가 예. 이처럼 단일 이슈, 단일 정책으로 1등 되는 경우는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자,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익찬 대표, 예. 지금 그 의료 이슈도 그렇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야당이 대통령도 좀 더 뭐랄까요? 과거에 비해서 예. 좀 강도 높게 좀 견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야당은 예. 항상 대통령 행보를 견제하죠.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리고 지지율이 좀 이렇게 하락세였으면 이렇게 좀 더 그렇죠. 할까 근데 이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 의료계 이슈 이거는 일단 국민 여론 자체가 그 의료 개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사 증원 문제는 역대 계속 문제가 제기됐지만 어느 정권도 이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어떤 정부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 상승은 그런 정책 행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이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